0 이상인 실수 K에 대해서 fx는 이 구간에서는 직선이고 이 구간부터는 2차 함수다.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서 그 부분에 대하여 원점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 원점 대칭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풀 때의 순서는 fx를 t라고 둔 다음에 그러면 ft는 t죠. 그래서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을 상수함수로 처리하여 그 상수함수와 함수의 교점인 x둘 그것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개수를 gk라고 하자. 이 얘기는 k 조건에 따라서 x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gk 그리고 k의 존재 영역은 0부터 6까지입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와 0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될 거예요. 자,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이게 k가 6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여긴 12.5잖아요. 여기가 12.5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k가 0이냐 0보다 크냐를 얘기한 것은 0이면 접할 거고 0보다 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 낙폭은 굉장히 크고요. 올라가는 건 뭐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점 대칭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때요. K가 만약에 0이라면 문제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1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원점 대칭을 시키겠죠. 이렇게 원점 대칭을 시킬 겁니다. 원점 대칭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아까 문제 푸는 순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단은 fx와 x의 교점, fx와 함수의 교점인데 y는 x요. y는 x와 fx가 원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원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t는 0이 되고 그럼 fx의 x축과 교점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 둘, 세 개. 즉 k가 0일 때는 세 개다. 그러면 이제 k가 양수일 대로 이제 갈 겁니다. k가 양수일 대로 갈 건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y는 x와 만나기 전 단계죠. 만나기 전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전히 여기서 fx와 x의 교점은 0 하나뿐이죠. 그럼 결국 fx의 x축과 교점을 묻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된다. 자, 여기 k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문제를 보시면 이차함수와 y는 x의 교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2차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면 10kx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서 판별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별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10kx가 아니라 10x구나. 10x 10x예요. 그래서 판별식 하면 25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되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냐면 k가 2분의 9 4.5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죠? 그럼 판별식이 0이 될 때, 즉 접할 때는 k가 4.5라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점과 만날 때는 4.5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4.5보다 작을 때의 그림을 방금 전에 보여줬었는데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4.5, 즉 접할 때란 얘기죠. 접할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직선 내려갔다가 접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겁니다. 대칭적이니까 위쪽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만나는 점은 원점과 그 다음에 접점이죠.
원점과 접점입니다. 그럼 접점일 때 이제 상수함수죠? 이게 y는 x였으니까 여기가 t1이면 t1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2차 함수와 둘. 그 다음에 직선과 하나. 그리고 접점, 그리고 또 다른 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점도 다섯 개. 그리고 밑에서도 다섯 개가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섯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림을 제가 좀 안 이쁘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5개가 된다. K가 4.5일 때는 15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0부터 클 때 그림 좀 디테일하게 잘 그려야 되는데요. 이차 함수가 yx 위로 가는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텐데 그중 이때 하나 t1일 때 여기 t1, t2로 합시다. t1이면 함수와 t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만날 거고 여기서도 다섯 개. 그러면 다섯 개, 다섯 개, 밑에서 다섯 개, 다섯 개, 그리고 x축과 다섯 개, 총 25개를 만나야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요. A라는 집합은 아까 K가 0일 때 3개, 그 다음에 K가 4.5보다 작을 때는 5개, 4.5일 때는 아까 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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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그리고 K가 4.5보다 크면 25개의 교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원소들의 합은 48이 되고 원소의 개수는 4개라서 44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걸 왜 줬냐면 4xy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주어진 문제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x 빼기 y 제곱은 x 더하기 y 제곱 빼기 4xy니까 x 빼기 y 제곱 대신에 x 더하기 y 제곱 써주고 4xy는 3이죠. 보다시피 3 빼기 3 더하기 1. 그래서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y 곱은 4분의 3인데 xy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은 3보다 크다. 이것을 저는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t 빼기 2분의 t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t 더하기 2, t 빼기 2.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이제 얘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4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t 빼기 2, t 빼기 2 더하기 4 한 다음에 여기서 산술계를 써요. 산술계를 쓰면 2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되면서 최소값은 얘가 되고, 이때의 등호 조건은 얼마냐면 얘가 2일 때니까 t가 4일 때, 즉 t가 4라는 것은 이 등호 조건에서의 xy를 a, b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x는 a로 y는 b로 바뀌면서 a 플러스 b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큰 게 뭐냐? 큰 거는 2죠. 그리고 최소값은 8이고 이거는 8이고요. 그래서 답은 10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거는 약간의 눈속이 비슷한데요. A 집합은 A, B, C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는 하나씩 뺍니다. 그리고 C 집합의 원소는 하나씩 더해요. 자, 그런데 A 이 세 개의 원소가 합집합 안에 다 들어가려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가? 일단은 A는 B-, 그러니까 A가 B-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B는 C-1이 돼야 되고요. B는 C-1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얘와 얘가 같아져요. 지금 보다시피 그 C는 B-1이고 B 플러스 1이고 B 플러스 1을 시켜버리면 C는 B 플러스 1, B는 A 플러스 1이니까 숫자들의 차이가 저렇게 1씩 나죠.
숫자들의 차례 1씩 나니까 여기 보다시피 a 플러스 1은 c 마이너스 1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뺄게요.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면 a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여기가 a b 그리고 얘는 c 이렇게 쓰면 조건에 딱 부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게 떨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b 합집합 c에서 a를 빼게 되면 얘네 둘이 남을 텐데 그 둘은 a 플러스 c는 얘죠. 그게 16이라고 했으니까 이 a는 7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7, 8, 9가 되고 여기는 6, 7, 8이 되면서 a, b 합집합이 6, 7, 8, 9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하면 2분의 항수 뭐 이렇게 되겠죠. 3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0에서 원소 개수 4개를 빼라 라는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2학년 시험에 비해서는 1학년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 fx와 gx를 연립을 시켜요. fx와 gx를 연립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보면 1이라는 근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ax제곱 이거 보면 여기는 빼기 4ax 그리고 상수항. 여기에 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집합의 모든 경우를 다 해서 합하면 8이다.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런 거죠. 얘의 두근이 있어요. 확실한 거 사실은 한 가지 뭐냐면 두근의 합이 3이다. 여기서 이 알파가 1과 다르다고 만약 합시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 상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는 1과 알파와 베타. 알파가 1과 다르다면이에요. 그럼 집합들을 쫙 다 나열하게 되면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7가지가 나올 텐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뭐 알파 베타 1 알파 1 베타 알파 베타 1 알파 베타 이거 다 했다고 치고요. 이걸 다 더했다고 합시다. 8보다 무조건 큽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반드시 모순이 생긴다.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알파가 1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대상이 1 그리고 두근의 합 1과 3이 되면서 1과 3이 이제 집합이 되는 거예요. 1이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아니면 1, 3이 다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근은 1과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이든 3이든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 간단하게 8이라고 나옵니다. 자, 상기부등식의 등호 조건을 묻는데요. x 곱하기 y는 2분의 합의 평균 제곱 2인데 이게 지금 4니까 4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xy가 4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 결국에는 등호 조건을 말하는 거죠. 등호 조건으로서 xy는 2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누가 봐도 콧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누가 봐도 콧이다. 이런 수식에다가 곱해서 루트 c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 그 다음에 곱해서 루트 c를 생각한다. 그러면 얘가 됩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수식은 4분의 5 5분의 4 곱하기 16 5분의 64를 최소값으로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있어요. 이것도 조금 여기서는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등호 조건에 따라서 x, y가 각각 2일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결국 루트 2 그냥 나옵니다. 등호 조건이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인 풀이고요.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 B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루트 X, Y는 2분의 X 플러스 Y 이하니까 2 이하죠. 그러면은 루트 X, Y분의 1은 2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여기 2분의 1이 되면서 루트 2분의 2 최소값은 루트 2 맞습니다. 합성한 횟수 6, 그 6의 약수는 2와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먼저 보면 3과 4가 서로 크로스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두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갈 테니까 6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이렇게 3, 4 먼저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리는 게, 만약에 그냥 5가 5로 항등대응 돼버리면 그때 서로 뭐죠?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1과 2가 서로 X자 모형으로 대응되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번 대응됐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한 경우가 나오고요. 한 가지가 나오고, 이번에는 똑같이 가는데 이 1, 2, 5를 원탁에 앉혀버리는 겁니다. 원탁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그 A, B, C에 대응되는 애들이 이제 대응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A, B, C에 될 애들이 1과 2와 5라고 하면 결국 원탁에 앉히는 방법으로서 가지수는 두 가지가 납니다. 어려운 말로 제1종 스tirling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원탁 자리에 3과 4 그리고 누군가 하나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누군가 하나 대응시키는 방법이 누가 있을까? 1, 2, 5 세 가지가 있겠죠. 1, 2, 5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A가 되지 않았던 나머지 둘은 서로 X자 모양으로 대응되면 짝수번 대응될 때마다 자기 자신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총 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계산 연습 문제입니다. 계산 연습 문제예요.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B는 1에서 3까지 뭐 겹칠 일이 없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부르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0일 때 함수값이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이 4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므로 범위는 맞추되 서로 같지는 않도록. 그러면 A가 1일 때 B는 0 되고요. 1은 같아서 안 되고 2 되고 3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2라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0,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없게 돼요. 그래서 총 9개가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 문제 정도가 좀 풀만한데, 만약에 X라는 A의 원소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만약에 X라는 집합에도 있게 돼버리면 그 X라는 집합은 뭐 X에도 있고 A도 있으니까 이 차집합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X는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X에 있으니 합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같다는 조건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므로 A집합에 속한 원소들은 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X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즉 A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2와 0이었는데 마이너스 2와 0과 2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나서 B집합을 보면, 이제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가?
지금 x 빼기 a라는 애는 어쨌든 간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x가 될 텐데, 이게 x, b 합집합이 돼요. 그러면 추가가 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b. 그러니까 b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5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x집합은 일단 반드시 집어넣고, 원소협이 7 이하라고 하니 넣을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을까? 일단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하나 넣을 수 있죠.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또 누구 넣을 수 있냐면 3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 3 동시에 못 넣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넣었다가는 합이 8이 되니까 7 이하 조건에 못 넣어요. 그래서 가능한 집합은 이렇게